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네, 이제 2020년 수능 특강 고전 소설이, 고전 산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 작품으로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라는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는요, 시도 그렇고 소설도 산문도 그렇고 이렇게 좀 발전 과정에 따라서 발전 과정에 맞추어서 작품이 좀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문의 출발점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설화라는 얘기죠. 선생님이 그 산문의 발전사, 특히 이제 소설의 발전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좀 본다면 처음에 뭐가 있었냐? 고대부터 정말 아주 오랜 옛날부터 민간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민간에 입에서 입으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 혀설자를 써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던 이야기 해서 설화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 설화가 폐관문학으로 나중에 가전체를 할 때 쓴 폐관문학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전체로. 그리고 이 가전체가 소설이랑 내간체 수필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신소설, 현대소설 이런 발전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신소설부터는 이제 개화기 에 나오게 되고 우리가 여기까지를 이제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소설의 이제 산문의 발전사를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수능 특강 작품을 여러분 이렇게 목차를 좀 보시면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이게 이제 민담에 해당하고요. 설화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선생님 또 이제 영상을 찍게 될 텐데 김현 감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설화예요. 근데 설화 중에서도 전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편을 통해서 설화가 뭔지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전체에 해당하는 공방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고전 소설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목차 순서를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차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던 이유는 선생님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때문에 그랬다? 산문의 우리 역사상의 문학의 역사인 거죠. 문학의 역사 속에서 산문의 어떤 진행 과정이 그렇게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을 좀 소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가 뭐에 속한다? 민담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생님이 잠깐 뒤로 가봅시다. 뒤에 가서 이 설화에 해당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설화의 세 가지 종류의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비극적인 어떤 문제적 개인의 이야기인 전설이 있고 민담이 있고 요게 이제 설화의 세 가지 종류인데 2020년 수능 특강에서는 신화가 빠져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해마다 좀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화로 이제 동명왕 신화가 들어가 있었고 뭐 민담으로 구복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제 신화가 빠져 있는 모습이죠. 어쨌거나 설화에는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EBS 수능 특강 2020년에는 전설과 민담을 소개해 놓고 있으니까 전설과 민담을 중심으로 같이 좀 요 전반적인 특징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승자라는 거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전승자들의 태도가 어떠했냐라고 보면 민담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예요. 그냥 재미. 막 재밌게 막 폭 빠져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아유 재밌어 이러고 이제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흥미와 교훈 위주였다는 거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보면 권선징악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선은 권하고 악은 벌받아가지고 사라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착한 사람은 성공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훈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전승자의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전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이야기야 라는 걸 되게 부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을 믿었다.
사실성을 부각했다. 요게 이제 전설이 갖고 있는 전승자의 태도였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민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승자들이 이건 그냥 재밌는 얘기야.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 뭐 이렇게 그냥 재밌거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및 장소를 보면 전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신화전설 민담 중에서 특정 개별 증거물이 존재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어느 지역에 가보면 뭐 망부석이 있다든지 거북이가 뭐 돌로 변해서 된 거북이 바위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특정한 개별 증거물이 있는 게 전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민담은 보면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서도 여러분 확인하게 되시겠지만 그냥 언젠지를 알 수 없는 과거, 옛날 옛적에 이렇게 이야기가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장소도 뭐 그렇게 어느 나라에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물, 전설은 증거물이 있는 반면에 민담은 없거나 그냥 포괄적이라는 건 그냥 두리뭉실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거물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흥미거리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인공은 전설 같은 경우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조금 좀 어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할 만한 어떤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민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민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주인공의 행위 넘어갈게요. 전설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좌절해요. 전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될 텐데 자와 세계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산문의 좀 소설의 서사갈래라고 이야기하죠. 서사갈래의 본질이거든요. 자는 개인을 말해요. 인간 개인, 세계는 인간 개인을 뭔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대립하거나 인간을 어떤 위협하는 그런 어떤 세계, 거대한 세계고요. 이 세계가 사람의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국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뭐 우리 소설로 내려가 보면은 뭐 이렇게 자유연애를 하려는 개인의 어떤 욕망을 방해하는 부모의 개입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개인의 자유로운 어떤 본성을 억압하고자 하는 외부의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계라고 논다면 전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문제적인 자아가 좀 무기력해요. 무력하게 세계에 좌절해 버리죠. 자아의 좌절로 그러니까 세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전설의 결말은 굉장히 비극적인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전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설하면은 아기장수 무트리설화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기장수 무트리설화 되게 재밌으니까 뭐 이런 그 비극적 개인이 거대한 세계의 폭력 속에 무기력하게 져버리는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게 전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본다면 민담은 어떠냐면 대단히 평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아기장수 무트리는 전설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 전설의 주인공이 되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한 며칠 뒤에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굉장히 비범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반해서 민담은 되게 평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초월자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어떤 하늘과 맞닿아 있는 어떤 초월적인 힘의 도움을 좀 받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입니다.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거든요. 행복한 결말. 예를 들자면 여기는 안 나왔네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지하국 대적퇴치 설화 같은 경우도 이 무사라는 평범한 개인이 있는데 이 개인이 결국은 공주님과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대요. 요런 결말을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낙천적인 민중의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걸 엿보게 해주는 게 민담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전승 범위는 범세계적입니다. 민담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자면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어요. 이 스토리 라인이.
그러니까 이 뼈대가 전 세계가 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대를 보면은 이게 어떤 강력한 악의 존재가 있는데 이 강력한 악의 존재가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납치해. 그래서 어떤 이질적인 공간으로 데리고 가죠. 그때 평범한 개인이 나서서 이 공주를 구출해 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출하는 과정에 여러 개의 난관이 존재하죠. 근데 이 난관을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 초월자의 어떤 도움에 의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주랑 결혼해서 잘 살았대요. 중간에 어떤 누군가의 배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난관들을 다 극복을 해서 잘 살았대요. 이렇게 끝나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범세계적이다라는 전승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설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그 지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전설은 여러분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놓고 보면 자아의 어떤 자유로운 본능을 억누르는 본성을 억누르는 거대한 세계의 힘에 자아가 좌절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민담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이잖아. 누구 힘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네, 개인의 힘, 네, 자아의 힘이 훨씬 이 거대한 세계의 폭력 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자아의 우위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 자아의 우위라는 건 여러분 뭐랑 굉장히 관련이 많구나. 해피 엔딩이랑 관련이 많구나.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설화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신화, 전설, 민담이 있고 그 중에 지하국 대적투치설화는 민담에 속하고 김연 감호라는 이후의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찍을 거는 전설에 속하는데 민담과 전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리 잘 기억하시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특징을 먼저 좀 이해하시고 기억하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성격이 전기적이다라는 건 여러분, 요 전기는 여러분 여기 한자 좀 보세요. 여기 전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전할 전자고요. 이건 기할 기자입니다. 기할 기. 그러니까 여기 기할 기자는 굉장히 초현실적이다 또는 비현실적이다.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막 초능력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뭐 그리고 굉장히 뭐 다른 공간이 지금이랑 다른 어떤 4차원적인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또 환상적이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훈적인 성격 아까 말씀드렸죠. 권선징악의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담은 대단히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해제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지하국에 가서 마귀에게 납치된 공주들을 구하는 이야기의 설화입니다. 여러 이본은요, 이 이는 달을 이자를 써요. 본은 다른 대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생각하시면 여러 다른 이본, 다른 판본들이 존재하는데 제시문은 1927년에 손진태 교수가 강원도 춘천에서 체록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얻어 들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윤문한 거, 윤문했다는 건 가다듬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민담 같은 경우 구전이 되잖아요. 구전하는 전승자의 이렇게 말버릇 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랬는데 말이지, 뭐, 그래서 말이지, 뭐 이런, 뭐 이런 우리 말버릇 있잖아요. 이런 말버릇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빼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렇게 윤문한 것이 이번 수능 특강에 실려 있고요. 만약에 사실은 민담이나 전설 이런 것들이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소설의 전 단계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윤문되지 않은 굉장히 구어적인 특징이 강한 그런 글을 제시문으로 줄 것 같아요. 본문으로. 그래서 어떤 구어적인 특징들을 좀 잡아보는
기록문학과 구전문학에 어떤 차이점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를 낸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갈게요. 약자인 주인공,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인공이 지하국에 사는 강자인 대적. 악은 이 선에 비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유명한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 반지의 제왕이나 뭐 난이의 연대기 이런 것들을 지은 작가들이 굉장히 문화인류학 이런 공부를 한 뭐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톨킨이나 C.S. 루이스나 이런 분들이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막 그 고대의 설화들을 막 채집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야기가 창작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약자가 굉장히 뭐 호빗 이런 존재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약자잖아.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한 것보다 더 약한 그런 존재들이 주인공이 되는 반면에 이 악의 세력은 막 그 겨울왕국의 마녀라든지 막 반지의 제왕의 그 악의 존재 이름이 뭐였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아무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강자가 이제 악의 존재를 대변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토리가 여러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난관을 이겨내려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막 초월적인 힘이 개입해서 막 도와주고 그래서 그 난관을 또 돌파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다가 결국엔 너무너무 강력해서 절대로 없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악의 존재를 없애고 행복을 쟁취한다라는 설정. 그게 굉장히 이제 설화들의 이제 민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구조고 이거를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나 난이의 연대기 또는 해리포터 이런 이야기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걸 소설화시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민중의 의식, 민중의 요게 이제 낙관적 세계관, 낙천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에서 인간이 승리해요. 되게 인간 중심적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가 지하국 대적 대치 설화다.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승 범위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범세계적인 전승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 아까 이 이야기의 뼈대가 반지의 제왕이나 난이의 연대기 되게 그런 소설들 좋아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해리포터 이런 거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소설로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류 중에서도 이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의 이 기본 뼈대를 가지고 와서 뭐 금령전이라든지 채치원전이라든지 김원전 빠졌다. 김원전이라든지 이런 소설류들이 굉장히 고전 소설류들이 많이 이걸 가지고 와서 이 주인공을 좀 영웅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스토리들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 뼈대가 이미 설화에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이야기 만들기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소설로 발전하기 너무 좋은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큰 우리가 이 설화를 배우고 가는 큰 의미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이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문을 어떻게 상세하게 좀 읽어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본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